2차 함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종합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기본형을 했죠. 기본형을 했습니다. 기본형이 있으면 y는 equal fx에서 a, x의 자승 플러스 bx 플러스 c인데 여기에서 뭐 한다고 했죠? 최고차항을 최고차항을 1로 표준화한다 했습니다. 표준화 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normalizing이라고 했죠. and normalizing. 그래서 얘를 small a를 앞으로 빼내면 x의 자승 플러스 large ax 플러스 b 형식으로 우리는 바꿀 수가 있다. 두 번째로는 근의 개수와 근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의 개수는 당연히 2개이고 근의 종류는 2개 실근, 그 다음에 중근, 그 다음에 허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설명을 하였고, 특별히 실근, 중근, 허근에 있어서 완전제곱 형식에 있어서 y는 equal x 플러스 알파 자승 플러스 오메가 자승. 요 플러스 부호가 허근 판별부호라고 그랬죠. 판별부호라고 했습니다. 플러스는 허근 판별부호. 마이너스가 있으면 뭡니까? 실근 판별부호입니다. 실근 판별부호. 그래서 이 부호를 보고 허근이냐 실근이냐 중근이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특별히 허근일 경우에는 공학적 표현이 있습니다. 공학적 표현이 있는데 의미죠. 다시 말하면 x equal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j 오메가입니다. 첫 번째는 뭐죠? 첫 번째는 j는 허수를 의미한다. 루트 마이너스 1. 두 번째로는 알파는 뭐죠? 실수 부분이고, 세 번째 허수 부분 오메가, 이거는 오메가라고 하죠. 오메가 이게 허수 부분인데 특별히 오메가가 가지는 의미가 뭐죠? 주파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파수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부분 분수 만들기, partial fraction이 있습니다. partial fraction. 그 첫 번째는 2개 실근을 가질 때 분모입니다. 분모가 2개의 실근을 가질 때 A, B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첫 번째는 분모를 곱한다. 그렇죠? 분모를 곱한다. 두 번째로는 분모의 근을 대입한다. 그래서 A와 B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허근을 가질 때는 형식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형식이 중요하다. 어떤 형식입니까? 앞에는 완전제곱골 x 플러스 3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고, 뒤에는 허수 부분 x 플러스 3의 제승 플러스 4의 제곱인데 반드시 요 4가 있어야 된다. 요 형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 앞에 개수들이 요 앞에 이렇게 개수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핵심이 뭡니까? 앞에 x 플러스 3을 할 때는 더해주고 빼주고 하는 부분이죠. 뒤에
이 허수 4가 있는 자리는 뭐 합니까? 곱해주고, 그죠? 나눠주고 하는 요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중근을 가질 때는 최고차항 분자는 실근과 같은 방법이죠. 같은 방법으로 해주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분모를 곱하고 분모의 근을 대입한다 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 다음 차수 분자를 구할 때는 뭘 한다고 했죠? 미분한 후에 분모의 근을 대입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분한 후에 분모의 근을 대입한다. 그래서 이때 미분, 다항식의 미분이 적용이 되죠. 다항식 미분 적용입니다. 모자를 벗었는데 지수에서 1을 빼준다. 모자를 벗었는데 지수에서 1을 빼준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마지막으로는 공학에서의 가장 중요한 숨은 정보, 공학에서의 숨은 정보라고 얘기했습니다. 2차 함수의 근의 발자취 혹은 궤적 혹은 루트 로커스 어디에서? 복소수 평면에서 별 3개로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습니다. 직감적으로 설명을 하면 X축 있죠? 여기는 실수 부분. 곧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때는 뭐 알파라고 얘기했지만 공학에서는 시그마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시그마 소문자입니다. 이건 시그마. 여기는 Y축이네요. 허수 부분. 여기는 J, 오메가입니다. 오메가. 오메가는 무슨 뜻이죠? 주파수죠. 주파수 의미를 갖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는 y는 equal fx 해서 이게 2차 함수인데 플러스 여기다 k를 동원하면 k는 0보다 큰 상수 같은 변수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처음에는 fx의 관점에서 바라봤지만 이제는 상수 같은 변수 k를 동원하여 이 k가 0에서 무한대까지 변함에 따라서 근이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 두 개의 실근, 중근, 허근을 순차적으로 가지면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두 개의 실근, 양쪽에 두 개의 실근이 존재하였다가 K가 점점점 커짐에 따라서 이 실근은 가운데로 접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만나면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중근이라고 합니다. 중근. 실근이 K가 커짐에 따라서 만나는 중근. 그리고 이 중근을 지나면 그때부터는 이 실수축에서 벗어나서 허근 영역으로 이제 가는 것이죠. 중요한 근의 변화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2차 함수에서 상수 같은 변수 k를 동원하여 이 k를 0에서 무한대까지 변화시킬 때 우리의 2차 함수 fx는 k의 관점에서 두 개의 실근, 중근, 허근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k의 변화에 따라 근이 복소수 평면에서 움직인다 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로 하냐면 루트 로커스, 우리말로는 근 궤적이라고 하고, 어디에서 자동 제어, 기계공학, 전기, 전자공학, 항공, 특히 항공 분야, 항공, 우주, 공학, 그리고 경제, 금융, 공학, 하여튼간 공학자 붙는 곳에서는 다 이 루트 로커스와 근 궤적이 사용됨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